오늘 또 우리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해 교수님하고 우리 대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시간에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더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쌤들이니까 그 중국에 가면 그 목탑이 하나 큰 게 있어요.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960년쯤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새로 제가 학교에 바로 옆에 그 공사 백제 문화단지를 공사하면서 사실 그 목탑을 하나 지었죠. 39.7m짜리.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작업하셨던 분들 계시고 그래서 아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탑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읍면에 있는 중국의 목탑이네요. 이것이 이제 우리로 보면은 1056년이니까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탑이겠죠. 잘 아시겠습니다. 중국은 큰 이제 강이 두 개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강이 이제 한하강이고 밑에 있는 강이 창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하강은 서북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멀리 몽고 가까이 올라갔다가 천진으로 나가죠. 그 길이가 이제 5,464km예요. 굉장히 길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빨간 선이 하나 있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제일 긴 한강이죠. 일반적으로 양자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한강보다 조금 더 서북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밑에 곤명 굉장히 경치가 좋죠. 그쪽으로 해서 중경으로 해서 무안으로 해서 남경으로 해가지고 상해로 빠집니다. 이것이 길이가 얼마겠죠? 6,300km예요. 이게 제일 긴 강이에요. 장강이죠. 그래서 중국은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발달이 됐고, 특히 여기 보면 한강에 이태백이 시가 있어요. 보면은 오라독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빛 아래서 혼자 술잔을 키운다 그런 시가 있는 동안 그 강이 바로 한강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중국에 이제 목탑을 얘기하면 불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서기 67년이에요. 67년. 그리고 우리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한 300년 정도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라에서 인도에 사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법을 구하게 됐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서역에 있는 스님들을 모시고 낙양으로 왔는데 그때 불교를 백마에 싣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백마사예요. 백마사인데 지금 여기 있는 탑은 우리 명나라니까 우리 조선 시대가 되겠죠. 조선 시대에 목탑이 불이 나고 그때 전탑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백마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석굴에 있는 탑인데요. 이것이 이제 대동의 운강석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석굴은 북위 시대니까 약 400서기 470년에서 490년 대동에 이제 북위가 수도를 정했을 때 있는 탑입니다. 보시면은 그때에 있는 석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가운데 이제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탑을 만들었어요. 현장에 잘 아시겠습니다. 보면은 기둥이 있고 창방이 있고 인자대공이 있고 점차가 있고 석가래가 아주 있는 거의 완전한 목탑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석굴에 있는 목탑입니다만은 목조 건축의 어떤 세부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양에 가면 영영사라는 탑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516년에서 519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534년에 소신이 됐는데 전체는 9층이고 방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발굴하기 전에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탑이 이제 중국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최경석이 얘기했던 항용석 9층 탑은
7칸인데요. 9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름대로 학자들이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뭐 기록은 이제 여러 문제 있습니다만 아마 항용사 탑보다는 좀 큰 탑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그 여러분 잘 아는 소림사, 소림사는 그 유명한 거 탑보다는 오히려 소림사 주방장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기 전에 탑이 하나 중학사라는 그 절이 하나 있는데 이 탑이 5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그 전탑으로서는 거의 최고 오래된 탑인데 평면은 12면이고요. 각고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웠고 굉장히 그런 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탑은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안에 있는 현장법사 탑입니다. 이것이 옆에 있는 탑은 현장법사의 사리탑이에요. 사리탑이고 여기에 있는 탑은 현장법사가 이제 그 불경을 구해와서 이 탑에다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 탑은 보통 보면은 대웅전이 있고 앞쪽에 탑이 있는데 아마 이 그 사찰이 먼저 조성되고 탑이 뒤에 조성되다 보니 탑이 북쪽에 가 있는 그런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때 그 현장법사 사리탑을 보면은 북쪽은 중국의 양식에서 나오는 포장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고 있죠. 그다음 이제 오늘 말씀 그런 얘기는 이제 목탑입니다. 이것이 이제 1056년에 세워졌고 높이는 67.3m예요. 3m인데 제가 장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오늘 계신 이상희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 탑을 보고 참 야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탑을 오늘 소개를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 목탑은 하나의 그 구조와 아까 말씀드린 비례 그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잘 정리가 돼서 중국의 대표적인 탑이기도 하지만 동양 목탑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여기 보면은 요 위치가 산서성입니다. 들어간 입구에 일중문이고요. 그다음 평면입니다. 평면이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요 라인은 우리로 보면 차양칸이에요. 그래서 1층의 직경이 약 30m가 되고 안쪽에 있는 기둥은 8개, 바깥에 있는 기둥은 24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각의 형태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요 사진은 1층에 기둥이 있어 있는 상태고 벽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단부죠. 기단에 이제 기단도 역시 팔각이고요. 이렇게 팔각으로 밑에 석적으로 기단을 만들었습니다. 1층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차양칸의 공포죠. 보면 이제 기포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형태죠. 중국에서는 경사진 공포다, 사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포작은 우리나라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포작 중에 상세이고요. 그다음 이제 평면과 앙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1층 차양칸에 있는 기둥의 포작이죠.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장소에 이렇게 첨차 형태가 조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적원 쪽에서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많이 채용이 되지 않는 기법인데 이것이 이제 그 중국의 영조 법식에서는 이 공이 비친다. 그래서 비칠 영자의 공자, 영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역시 그 첨차에다가 장에다 첨차를 조각한 그런 형태로 결구가 되는데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첨차가 분리된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튼튼하겠죠.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차양칸에 있는 가운데 우리로 보관 포작인데 45도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사져 있는 포다 사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인데요. 이 높이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구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2층 마루에서 하부의 결부 상태고요.
역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수리를 하고 보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후대에 보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역시 이제 그 올라가는 벽체는 굉장히 두텁게 거의 뭐 나무를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층에 있는 그 가구 형태인데요. 보시면 여러 개의 부재가 우리 목적건축이 보이지 않는 포장이 3개 내지 4개의 그 우리 대보가 연결돼 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층에서 나가서 이제 외부 포장인데요. 하항이죠. 길게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3층 평면에서 마루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 목탑이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은 이제 그 관람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초기에도 그 많은 포장 기둥을 안쪽으로 약간 밀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루는 역시 널마루로 되어 있고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제가 바깥에 찍은 건데요. 3, 4, 5층이죠. 굉장히 그 포장 구조들이 잘 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층 내부 각 층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각 층의 그 목 구조의 결구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그 포장이 짜지면서 안쪽하고 바깥쪽을 우리로 대보로 연결시키면서 이 45도 방향에 이런 부재들을 많이 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여러 층 포장층이 있어서 결국 또 포장층 위에 마루를 깔았죠.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찍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관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제 부분을 찍었는데 역시 이제 탑이 높다 보니까 4층 쪽으로 가면은 그 시내가 내리다 보여서 하나의 불탑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습니다만은 전방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층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목쪽은 목탑에 사용된 그 포장의 숫자가 전체가 54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목조건축의 고대 건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불궁사 목탑을 이해하면은 중국 목조건축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기둥 위에 있는 포장만 10가지 종류고 보관 포장이 29종, 아까 우리 기포도 15종이고 이런 포장이 있는데 특정은 이제 요 나라 때에 아까 말씀드린 45도 방향에 사공이 써 있다는 거고, 그다음 두공 청차 하나의 비례가 송나라 인교법식에 얘기하는 제본제도에 봤을 때의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새로 보이지 않던 그런 많은 부분들 새롭게 보이기도 했고요. 과연 이때 이 목수도 이 기술적